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입니다. 현재 재경 그 팀에서는 제가 경영지원팀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 업무를 좀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 회계, 세무, 그다음 자금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들떠 있는 마음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약 한 40분 동안 그 저희 기업 고객 사업부에 계시는 배미정 부장님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B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단에서는 제가 그 현재 MS 내에서 재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BI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BI를 활용하는 데까지 왔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배미정 부장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BI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스마트 보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재무 업무 수행과 BI 활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재무관리 업무는 어떻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재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충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BI 활용이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샘플 리포트도 나중에 데모로 살짝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 세계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회사 전체를 봤을 때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한 12만 8천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13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78억 불, 80조 정도 규모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그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서버 등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고객 그리고 일반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프와 노키아 인수를 통해서 인터넷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엑스박스에서도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애저와 오피스 365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을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영재평가 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객별 분류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 고객 또는 일반 고객, 그 다음 소비자 또는 OEM 고객별로 나눌 수 있고요. 2013년 회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의 비중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군으로도 매출을 관리하고 있고요. 윈도우즈와 오피스 제품군에서 반 이상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매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계속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매출과 사업 비용을 설정을 하는 이 주기가 1년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책정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7월에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고 약 한 6개월 동안 사업계획과 영업활동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그러니까 저희 그 달력으로는 연초에 중간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 즉 미드이어 리뷰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본사의 임원진들이 다 모여서 PRISM, 프리즘이라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향후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과 6월에 사이에서 저희 지사 단계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출 또는 손익 목표를 포캐스팅을 하는 작업을 저희 재무 재경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무 관리 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월별 마감을 통해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하고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손익을 다시 포캐스팅을 해서 향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 기능을 수행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부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와 경영진에 좀 임팩트를 주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세 가지 단계를 걷게 됩니다. 첫째로는 수많은 그 재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둘째로는 수집한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고 심플하고 의사결정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주고 사업부서에 좀 더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사업부서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이 IT 업무 지원의 한계와 그런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부서 및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재무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이 이 데이터 수집과 취합을 하는 단계에서 소모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수많은 분석 데이터와 인사이트들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시키는 그 시간이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 긴 회의가 아마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제가 회계법인의 업무도 봤었고 그리고 타 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또 수년 동안 재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재무 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재무 업무의 첫 단추인 데이터 관리 분석 단계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재무회계팀 실무자의 보편적인 고충점이라고 하면 회의 중에 이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업 검토나 이제 다양한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자 다른 서식 작업을 사내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시간의 상당한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잦은 서식 변경 때문에 이런 서식 변경된 부분에 적응을 하는 단계에서 과도한 업무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회의 자료나 리포트 상의 재무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고충은 재무회계 실무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려움은 재무회계 업무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용 관리 업무 수행을 할 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판매 관리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판관비 쪽은 한번 항목별, 기간별, 팀별, 제품별 다양한 관점에서 비용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로 이 드릴다운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의 중에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결말 없이 회의를 보류하게 된다든지 또는 제2차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발생하게 되죠.
또한 재무 업무란 이 검토 주기별로 재무 지표 분석이 요구되며 이런 일을 수행을 할 때 데이터 수집과 취합을 하게 되는 이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의 시작 전에 거의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고충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팀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재무 업무 시 정보의 그 계정의 정의, 그다음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그 재무 재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의 약 한 75%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데 소모가 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재무 리포트의 한 78% 정도가 표준 리포트가 아니고 별도로 각 팀에서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 업무 도구나 이제 시스템이 분산되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 이 수가 약 한 350개 정도가 육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천만 불 정도 비용이 별도로 개발된 이런 섀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불필요하게 투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재무 기능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일관된 체계 하에서 좀 더 민첩하게 재무 기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어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BI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어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저희 MS의 BI 제품들이 서서히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MS의 재무부서는 BI 도구를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해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무 기능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경영진과 사업 부서의 니즈에 맞게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동시에 재무 자료의 보안성을 철저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BI 도구를 활용한 재무 업무 개선 전략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는 이 BI를 바탕으로 현재 MS의 저희 재무 수행은 BI의 셀프 서비스 컨셉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리포트라든지 PPT, 파워포인트라든지 보고서를 재무팀 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I의 접근 방식이 주는 이점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재무 업무 수행 시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통합을 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엑셀 리포트라든지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즉 중앙 조직에서 표준 보고서들을 생성하고 관리를 해서 사내에 누구든지 공유를 하고 회의 때 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된 거죠. 둘째로 파워 피빗과 파워 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해주는 이점을 손쉽게 이용해서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재빨리 본론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저희한테 주게 됐고요. 셋째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드릴다운을 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그 실무자들끼리 좀 더 상호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쉐어포인트를 사용해서 사내의 사용자들끼리의 그런 그 파일 공유가 좀 더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보안 기능까지 더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BI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현재 현업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샘플 리포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여드리는 저희 현업에서 쓰는 리포트는 판매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업에서 파워 피빗을 활용한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윗단에는 이 슬라이서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선택된 항목을 바탕으로 실제 판관비의 현황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다운 분석을 한번 예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피스칼 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기입니다. 이제 분기를 1분기 금액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Q1에 클릭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사업 부서의 초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부인데요. 그래서 EPG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M&O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케팅 부서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용의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실제 비용 금액들이 막 바뀌는 걸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부서에 제가 원하는 비용 항목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밑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키워서 팀별로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금액과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집행 현황이 어떤지를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관비 관리용 파워 피빗을 사용한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워 뷰를 사용한 리포트를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쉐어포인트에 업로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재 재무팀의 쉐어포인트에 접속을 해서 매출 검토 시 사용하는 파워뷰를 띄운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간별, 사업부별, 그리고 제품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매출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드릴다운이 요구되는 그런 시에는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매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기를 여기서 2월로 수정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업부를 클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제품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오피스 제품군을 저희 MOD라고 내부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들이 다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다양한 그런 KPI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검토하는 그런 틀에서 지금 만들어진 파워뷰를 만들 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하단에서 제품의 성격별로 분석을 또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드릴다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좀 더 자세하게 이 제품이 어떻게 지금 실적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 데모를 마치고요. 이제 배미정 부장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BI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스마트 보고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B BI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미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파이낸스 팀에서는 저희 MS BI 제품군을 활용을 하셔서 전 사이클에 걸쳐서 레포팅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쉽게 용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 팀에 늘 항상 찬사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경험담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제품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과 간략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SBI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스마트 레포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레포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업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가공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변경하고 공유하는 부분들까지 모두 엑셀을 기반으로서 스스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지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스마트 레포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엑셀은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석 도구라고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만드시고 또 다른 BI 솔루션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엑셀을 만드신 그 레포트를 그대로 BI로 활용을 하시고자 저희가 이제 BI에 대한 기능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게 사실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과거의 BI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현업에 대해 아까 이제 그 박일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잦은 서식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때마다 그 현업에서 변경 추가 요구사항이 생길 때 IT를 거쳐서 시스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IT를 거치게 되면은 요구사항을 분석하시고 또 설계하고 개발하고 승인받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작업이 소요가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표방하고 있는 셀프 서비스 BI는 현업에서 변경 추가 요구사항을 직접 스스로 IT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B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을 살펴보시면은 짧은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이 이제 자주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 좀 활용이 좀 용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간 보고나 뭐 월간 보고, 연간 보고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작업 이런 데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데이터를 취합해야 될 경우 여러 담당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같이 취합해서 활용해야 될 경우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문서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이런 영역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주 변경이 발생하는 판매 계획 부분, 뭐 이런 계획 데이터들, 실적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은 뭐 수시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인데 변경될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될 경우 이런 부분들에 좀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연간 보고 같이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MSBI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품군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스 레포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웹에다가 공유를 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하는 협업 포탈의 기능으로 이제 쉐어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SQL 서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수집에서 보고서 공유까지 각각 그 단계별로 좀 간단하게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 엑셀은 2010부터 저희가 BI로서의 기능을 좀 점차적으로 애드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0부터는 지금 파워 피봇이라는 애드인 모듈이 지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애드인해서 쓰시면은 모두 다 무상으로 2010 버전 이상으로는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파워 피봇을 쓰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하는 부분에 굉장히 용이하게 그 대용량 데이터를 엑셀에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가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엑셀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뭐 요즘 빅데이터, 하둡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밍글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하십니다. 파워 피봇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엑셀과 유사하게 이렇게 시트로 데이터가 테이블 단위로 불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이어그램으로 또 그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를 단순 드래그로서 쉽게
그 연관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엔 그 필드를 추가하셔서 직접 연산 수식도 넣으셔서 뭐 연산자를 활용을 하셔서 필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단계가 여기까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지껏 사용하셨던 피벗 테이블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이 끝난 데이터는 피벗 테이블 상에 여기 모델링 영역으로 데이터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엑셀하고 동일하게 필요하신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서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회 조건을 세팅을 하시고 차트도 그리시고 하시는 부분으로 엑셀을 만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박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분석 레포트를 만드는 도구로서 파워뷰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은 현업에서 분석용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파워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용으로 저희가 이제 뭐 플렉서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략한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용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피봇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을 가지고 원하시는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차트만 생성을 하시면은 바로 이런 이제 그림들이 그리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맵을 통해서 지역 정보와 매출 정보, 지역에 관한 매출 정보를 뭐 데이터만 클릭하시고 맵이라는 아이콘만 선택을 하시면 원하시는 뭐 지명을 찾아서 이렇게 맵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디자이너가 하시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직접 레포트를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퍼레이팅 하시는 부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요 4개의 차트가 서로 이제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정보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이 필요하시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가로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파워뷰로 만들어진 그 파일을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실 때 익스포트 투 파워포인트라는 기능으로 저장을 하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파워포인트로 그대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웹에서 만들었던 파워뷰가 그대로 뜨고요. 이게 이제 개체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랙트라는 이제 쇼를 하시면 인터랙트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인터랙트라는 버튼을 뜨면 웹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퍼레이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네트워크는 꼭 이제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버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서버에 있던 그 동일한 레포트를 파워포인트 상에서 동일한 데이터로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유사한 그 포맷의 주간이나 연간 보고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만 세팅을 하시면 그 데이터를 매주 월요일 날 동일한 데이터로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 만들어진 보고서는 그 서버에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그 파일에서 뭐 파일 저장을 하듯이 세이브 에이즈 하셔서 그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URL에 그 폴더에만 저장을 하시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쉐어포인트를 포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에 있는 URL에 저장을 하시고 그 파일 이름을 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서버에 웹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같은 것에도 확장하셔서 보실 수 있게 또 임원분들 이동하실 때 대시보드 형태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확장성 있게 학생들 있게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과 레포팅 어떻게 작성하는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엑셀입니다. 엑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파워피봇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요 리본 메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요 메뉴가 없을 거거든요. 파일에 가시면은 여기 옵션에 가시면 추가 기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피봇 4 엑셀이라는 추가 기능을 선택을 하셔서
그 추가를 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10 같은 경우는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업로드를 시키면은 업로드를 시키시고 활성화를 시키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을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DB에서 가지고 오는 방식과 엑셀에 있는 시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워 피벗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관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엑셀하고 유사한 포맷의 파워 피벗 모듈에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기타 원본을 누르시고 보시는 것처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SQL 서버뿐만이 아니라 이종 DB에 있는 레거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SQL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데모 DB인 FLP DB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박일 부장님께서 사용하신 데이터들을 제가 DB에다 업로드를 시켰고요. 업로드를 시킨 데이터들을 요 DB의 테이블 형태로 제가 4개의 필요한 테이블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트 형태로 파워 피벗에 4개의 테이블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들은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IT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델링 하시는 이 툴들 같은 것들, 유사한 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현업이 사용하실 수 있게 지금 이런 필드들을 선택을 하셔서 유사한 필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키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먼스를 찍고 갖다 먼스 데이터 테이블에 하면 자기가 알아서 먼스하고 연결을 해서 보여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보기로 해서 아까 불러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열 추가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열을 추가하셔서 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서식을 입력을 하셔서 이제 이 부분은 엑셀하고 굉장히 사용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서식을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요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음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DB에서 불러온 데이터가 아니라 엑셀에서 데이터들을 시트별로 불러서 활용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하고 동일한 데이터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추가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서식을 넣어서 이 서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엑셀에서 펑션 사용하시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스타디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만 스타디를 좀 하시면은 금방 뭐 학습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서머리 데이터나 뭐 평균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필드명을 넣어서 이렇게 필드명 따로 하셔서 빼셔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하시는 데이터를 다 만드셨고 모델링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레포트를 이제 만드시기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피봇이라는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기존의 피봇 테이블 추가를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피봇 테이블을 선택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조회에 대한 슬라이스 기능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선택하셔서 슬라이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스 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지금 아까 이제 랜스박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와 유사하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BL 데이터가 선택이 됐고요. 데이터 부분에서 경비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사용한 비용과 이제 저희가 FY 14년도에 사용한 비용과 본래 버짓이 얼마였는지, 포캐스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YOY의 몇 프로가 변경이 되었는지, 팟캐스트는 또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뭐 드릴다운이라는 것들을 넣으셨는데, 계층이라는 기능으로 밑에 이제 그 모델링을 하실 때 기능을 넣으시면 드릴다운해서 상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이제 계층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부분들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PC 넘버, PC 넘버로다가 관점을 바꿔서 레포트를 PL 단위로 받아보시는 기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만들어진 레포트를 저장을 하실 때 쉐어포인트에 있는 파워 피벗 갤러리라는 곳에 제가 테스트 데모가 있네요. 테스트라고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웹상에서 아까 제가 사용했던 폴더가 파워피벗 갤러리라는 폴더였고요. 파워피벗 폴더에 제가 아까 테스트라는 것들을 저장을 했는데, 보시면 테스트라는 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레포트가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웹에서 그대로 오퍼레이팅을 하셔서 필요하신 필드들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을 다시 파워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레포트를 만드는 것을 하나를 보여드리고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엑셀에 여기 지금 파워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아까 사용하셨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레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5분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하라 그러셔서 제가 대충 찍어서 준비했던 거 말고 대충 찍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아이템이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꾹 찍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슬라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에 대한 슬라이스 기능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파일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원하시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클릭만 하시고,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에 현업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클릭 하셔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 작아서 화면이 좀, 제가 이쪽만 보고 하니까 지금 화면이 좀 작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NE 레포트라고 이름도 적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차트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하나만 더 차트를 만드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라인 아이템에 대해서 YOY로 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에 대한 정보와 지역 정보였다면은 맵을 누르시면 아마 지도에 그 지역 위치에 버블이 크고 작고 그 숫자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부분대로 가로막대 차트라고 하면은 가로막대 차트를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웹에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바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를 먼저 해서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장표를 웹에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레포트가 바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파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라고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리면 화면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뜹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만들었던 화면이 파워포인트로 전환이 돼서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쇼를 해서 보시면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이게 한글 버전으로 전환돼서 상호작용이라는 버튼이 뜨고 하면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에서 동작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를 누르시면 모라에 대한 데이터로, 그다음에 TNE를 누르시면 TNE에 대한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다른 파워포인트에다가 연결을 하셔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 세션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테스트라고 만들어진 모델 보고서에 보시면 데이터 새로 고침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매월, 그 다음에 뭐 매일 몇 시간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라고 세팅을 하시면 그 주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열었을 때도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오늘은 파워 피봇하고 파워 뷰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모듈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 쿼리, 웹에 있는 뭐 환율 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파워 쿼리라는 것도 있고요. 엑셀에 붙어 있는 아까 이제 지도를 별도로 엑셀에다 붙여놓은 파워 맵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엑셀 외에는 다른 BI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표고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이제 현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서 주로 사용을 파워 유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업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쌓으시라고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자 중심으로 관리 플러스 현업을 교육을 하실 수 있게 원데이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기 인폼 데스크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있을 거니까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